반갑습니다. 자, 생명과학에서 비유전의 3주차 3주차가 나오는데 이제 앞부분보다 여기 부분은 조금 예전에는 양이 되게 많았다가 양이 확 줄어들었어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는 우리가 배우는 부분보다는 배우지 않았던 부분들도 문제상에서는 이게 이 단원의 좀 특이한 건데 개념에 있는 이 개념 내용보다는 문제에 있는 이 내용이 사실 조금 더 많다라는 느낌이 좀 받게 돼요. 개념에서 안 배우는데 그게 나오는 문제상에서는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불편하다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 이만큼이었던 게 확 줄어들었거든. 줄어들면서 군더더기를 빼긴 뺐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빠진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상에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원의 큰 컨텐츠를 먼저 보시게 되면 기관계의 요 단원 통합적 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실 얘가 거의 90%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3번, 4번은 가볍게 터치하면 되는데 대사성 질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너지 균형이라고 하는 파트가 이렇게. 그래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할 때는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소화계, 그 다음에 호흡계, 그 다음에 순환계, 그 다음이 그 다음이 배설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소환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가 따로따로 각자 독립된 형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하나의 세트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대사성 질환하고 에너지 균형은 여기서 빨리 끝내버리고 안 할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뭐 밑줄 그것도 없고, 여기서 나오는 이 대사성 질환이라는 것은 요 앞에 대사라는 말을 살짝 체크를 한다면 바로 뭐냐면 물질 대사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책에서 잠깐 확인하고 밑줄을 긋고 끝내도록 할게요. 어디에 있냐면 51페이지를 잠깐만 볼까요? 51페이지. 거기서 보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당뇨병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당뇨병, 이게 무엇이냐면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가는 병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제일 쓰는 키워드가 누구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거든. 근데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얘가 보분자, 그 다음에 얘가 저분자. 그런데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포도당을 보분자인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그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거든.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생성 장소는 간이 되고요. 사용되는 것은 이제 미친 거 아니지. 만들어준 건 이자가 되고요. 사용하는 것은 간이 되는데,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저장을 해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어떻게 해준다? 감소시키게 하는 호르몬이거든. 근데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 잘 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 얘가 이로 저장을 못하고 포도당이 혈액에 좀 많이 분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부는 오줌으로도 나가게 되어집니다.
일부가. 그것을 우린 당뇨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위험하지만 사실 이 당뇨병은 다른 병에 비해서 합병증이라고 하죠. 이게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잉된 포도당이 어느 기관에 들러붙어서 그 포도당이 그 어느 곳인지 모르게 들러붙어서 썩거나 다른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죽는다가 아니라 얘가 어느 기관에 가서 그 기관을 기능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당뇨병, 또 하나 여기서는 당뇨병은 거의 70% 이상이 유전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 때 당뇨병이다 그러면 내가 당뇨병이 될 확률은 되게 크다라는 정도 가볍게 좀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고혈압, 이거 정도는 좀 알고 있을 거야. 고혈압 어려운 거 아니니까. 혈압이 높은 것을 얘기해요. 뭐 이런 거 갖고 막 하진 않아.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왜냐면 고혈압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지만 이 당뇨병하고 고지혈증은 교과 내에서 배우는 내용에 관련된 질병이라서. 그래서 고지혈증은 누가 있냐면 호르몬, 여기 호르몬이 된다. 호르몬 중에서 탄성인데 지질, 여기 지질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이 영양소로 쓰이면 중성지방, 그게 몸을 구성하면 인지질, 그게 호르몬으로 쓰이면 스테로이드라고 얘기해요. 스테로이드 한 번만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지질성 호르몬입니다. 이게 스테로이드는 호르몬인데 문제가 되는 게 얘가 지질이야. 지방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호르몬에서 기능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혈관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혈관벽을 수축시켜. 그렇게 된 그 아이를 우리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원래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은 대단히 중요한 물질이야. 생장 호르몬이나 성후 호르몬에 쓰이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그게 과잉에 의해서 혈관에 들러붙어 버렸어. 그러면 그건 우리는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어떤 병을 일으킵니다. 그럼 우리는 고지혈증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쉬운 거니까 빨리 해버리고 이제 얘를 메인으로 갈 거야. 에너지 균형적인 측면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서 에너지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또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1일 대사량이라고 있어요. 잠깐만 스톱.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은 생명활동,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생명체가 일으켜야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잘하던 공부를 못하던 뚱뚱하던 날씬하던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먹던 그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대사량이라는 것은 뭐 공부를 한다는 둥 운동을 한다든지 여기서 생활에 필요한, 내가 살기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활동대사량이라고 하고요. 1일 대사량은 기초대사량하고 플러스 활동대사량을 합한 것을 우리는 1일 대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요거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필기하고 이제 통합적 작용의 메인 수업을 여기가 메인이 되어져요.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균형. 이건 그냥 보면 돼. 보면 소비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흡수한 에너지. 별거 아니야. 그냥 얘가 많아. 그럼 뭐가 되는 거니? 쓴 거보다 들어온 게 많지. 그러니까 에너지 과잉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얘가 뚱뚱해지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반대로 가보자. 소비하는 에너지가 흡수하는 것보다 많아. 얘 소비를 훨씬 더 많이 했어. 그러면 이제 부족해지겠죠. 뭐 이제 뭐 빈혈이 온다든지, 뭐 여기 살이 빠진다든지, 뭐 에너지의 결핍이 일어나겠지. 한 번만 어디다 쓰냐면은 어려운 거 아니고 시험지 상에서도 가볍게 나오니까 51페이지를 살짝 써주시고 우리 다시 앞에 가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